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모님들 우리 아이 꼭 대도시 명문학교에 보내야 하고 거기에 유명 학원까지 보내야 겨우 안심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한 산골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길을 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마라.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한 작은 학교가 보여준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또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한산성한 산꼭대기 부근의 터를 잡은 전교생 154명의 작은 학교. 이곳을 둘러싼 한적한 시골 동네가 졸업과 입학 시즌만 되면 이사소동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전세금은 치솟고 그나마도 없어서 몇 년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만 즐비한 이곳에 몇 년 전부터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경우 비어있는 곳이라면 음식점 쪽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살고 있죠. 전혀 상상이 안 갔던 부분이에요. 줄 서서 기다리고 뭐 어디 집 나눈 거 없느냐 저한테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뭐 여기 이 동네에서 뭐 임대 주고 세 주고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심으로 떠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빈집이나 민박집이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마저도 힘듭니다. 60만 원, 80만 원. 왜 연줄연줄 이렇게 엄마들끼리 학생들끼리도 아유 방을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런데 방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동인애는 올 2월 성남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안녕. 성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포기하고 반지하방을 얻어 들어왔습니다. 2년을 노력한 끝에 간신히 구한 집입니다. 집이 언제 나오나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집이 있나 없나 항상 확인하게 되고, 네, 또 아직 여기 가끔 놀러 와서 주변에 여기 사진 학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었어요. 남한산 초등학교. 도시의 엄마들이 이곳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모여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7살인데도 집에 7시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애들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사교육보다 좋은 공교육이라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재밌어요. 우리 학교 사람들이 졸업한 동아들이 제일 공부를 잘한대요. 양보도 잘한대요. 일반 학교 아이들 이제 저희 조카라든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면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괜히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학생이 있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학교 제일 무서운 얘기가 야 학교 가지 마라 이게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있죠. 평범한 시골의 작은 학교가 이처럼 특별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김용민 PD. 지금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학교 이런 인상인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저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남한산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54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 중 1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에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가족이 모두 실제로 이 지역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입학철이 되면 이 지역이 매우 붐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이면서도 이 학교만의 색다른 교육과정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나 시상을 하는 대회 등 경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은 충분히 놀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금요일 첫 수업. 그런데 2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수업을 하는 걸까요? 아직은 상관없어. 오늘은요. 선생님이 뭐가 들어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2학년 아이들의 금요일 첫 수업은 항상 이 놀이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찾았다. 야, 현철이 네 목소리 다 알아. 내가 답으로 알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어느새 모두 사라져버렸네요.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이들이 학교 정원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뭐 먹니 지금? 꿀 먹어요. 꿀 맛있어? 네. 근데 네가 따먹으면 다른 친구는 못 먹잖아. 또 자라요. 숲과 친한 아이들은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학년 과학 수업. 이번에는 애기 똥풀을 여기다 대고 근데 돌로 한번 해보자. 돌로. 아이들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아이들의 교재가 되곤 하죠. 이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업은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재밌고 액티브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주변의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그 색연필 대신 돌을 사용해서 보는 활동을 해본 겁니다. 아, 애기 똥 한번 먹어볼게. 이거. 냄새. 구려. 완전 구려. 이러한 자유로운 수업 방식 때문에 남한산 초등학교는 종종 대안학교로 오해받곤 하는데요. 교과목, 지도 내용, 수업 실수를 교과부의 지정대로 따르는 엄연한 국립초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수업 운영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40분 수업 2개를 하나로 묶은 블록 수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손? 그래, 손. 사람. 사람. 좋아, 사람. 금옷. 금옷. 소라. 소라. 80분을 어떻게 견디나 싶겠지만 이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80분을 수업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수업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뭐냐면은 교사가 계속 떠들 수가 없어요. 그 수업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서로 토론한 다음에 이제 각자의 과제를 하나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삼국통일일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뭐 유물 같은 것도 좀 그리고 그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근데 40분 단위 수업에서는 이게 좀 힘들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결론을 내는 그런 또 수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80분 수업은 그 어떻게 보면 교사 위주가 아니고 학생 위주의 그러니까 알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수업의 어떠한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체험 학습 시간. $3,000원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보는 체험입니다. 3,000원을 깎았어요. 깎아주셨고요. 여기 피망 있잖아요. 원래 하나에 1,000원인데요. 그냥 주셨고요. 이거 있잖아요. 공짜로 주셨어요. 애놀이까지 배웠네요. 많이 팔아 할머니는 항상. 보이지? 여기다 줘. 아이들이 현장에서 한 체험은 교실 수업과 이어집니다. 4학년 수학 시간.
시장에서 물건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분수 공부가 한창입니다. 나는 3,000원이 있는데 5일을 사는데 5분의 3을 썼다. 얼마가 남았을까? 네.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내고 해법도 설명해야 합니다. 3으로 하면? 잠깐만. 헷갈리네. 헷갈리죠.